자, 반갑습니다. 네트워크 마케팅을 쉽고 재밌게 하고 있는 김종익입니다. 자, 오늘은 며칠 전에 부산에서 전화가 한 통 온 적이 있어요. 그분은 네트워크를 한 10개월 정도 하셨지만 직장 생활은 한 번도 안 해보시고 일반 유통에는 거의 달인이시죠. 상당히 거친 들판을 살아오신 분이셨는데 네트워크를 10개월 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이건 조금 너무 불합리하다. 그래서 이거는 어떠냐라고 저한테 어떤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라 답답해서 이제 저한테 하소연을 하려고 전화를 주셨어요. 네, 야 이거 좀 웃기지 않냐?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한 것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폴라이프 사업을 하고 있어요. 근데 폴라이프는 건강기능식품 위주로 되어 있죠. 물론 화장품도 있지만 그런데 내가 생필품이 필요해요. 그래서 애터미에 회원가입을 했어요. 이게 문제가 되느냐? 뭐 이런 거죠.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하다가 보면요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고요. 저도 몇 군데 회사에 회원가입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 H라는 회사에서 한번 그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사업자였죠. 사업자분이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해오셨어요. 그래서 이제 거기 대표이사도 만나시고 뭐 이렇게 해서 그때 한 번 하는데 50만 원인가 뭐 이렇게 책정이 됐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거기 그룹의 최고 리더가 외부 강사의 모양새로 하면 조금 그렇고 사업자의 같은 사업자로서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회원가입을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. 뭐 회원가입만 하나요? 초기 물량 구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그게 그거가 된 재능 기부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였지만 아마 그 회사에 아직도 제 회원번호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화장품 회사였구나. 거기서도 한번 연락이 와서 갔었는데 이게 꼭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하면요 꼭 회원가입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. 저는 이제 뭐 그런 거에 별 관심 없으니까 뭐 그냥 회원가입하고 화장품도 써보고 뭐 이랬습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그렇죠 제 유튜브를 보고 지방에서 부부가 올라오셨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상담의 이름으로 이제 만났어요. 뭐 그분이 이제 떠나고 나서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회원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 회원가입이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 저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제 멀쩡하게 잘 살아 있고 아무런 제재도 받고 있지 않죠 회사에서. 그럼 왜 그렇죠? 그거는 첫 번째 저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H라는 회사에 내가 회원가입을 했어요. 그러니까 써보니까 좋았어요. 그러면 이걸 내 파트너나 스폰서에게 권유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. 회원가입을 하면 이제 회원 수첩이 날라오죠. 그 안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. 다른 네트워크 회사의 사업 말고요 그냥 소비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. 그 어떤 경우라도 권유를 하거나 그쪽의 제품의 구입을 뭐 이렇게 종용하거나 강의를 들어본다고 하나 하여튼 어떤 경우에 한해서도 이거는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특히 이제 외국계 기업들은 이게 좀 더 심합니다. 저희 파트너 중 한 분이 이제 그룹이 약사 그룹인데 M이라는 회사에서 그 사업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저희 쪽에 오셨어요.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. 어떤 얘기냐면 제 약사님들은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. 그럼 약국에 진열을 할 때 뭐 폴라이프 것도 친열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 뭐 아메이 것도 친열하고 다 친열하지 않겠어요? 근데 이제 M이라는 회사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가 위에 스폰서 약사님이 전화가 왔대요. 뭐 A라는 회사가 들어왔는데 그 제품이 되게 좋은 것 같아.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진열해 놓고 팔아봐. 이렇게 된 거예요. 이제 약사님이니까 그래? 그 어디 좋은데? 뭐 어디 뭐 좋다고 이러니까 그럼 한번 내가 회원가입해서 팔아봐야 되겠네.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렇게 잘 팔고 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들어오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죠. 당신은 뭐 위반했다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몇 개월 정지를 아마 시켰던 것 같아요. 사업활동 정지. 사업활동 정지가 되면 수당도 안 나오고요. 제품도 못 사고 회사가 진행하는 어떤 공식적인 미팅에 못 나갑니다. 기분 나쁘죠. 약사님 입장에서는. 아니 내가 어떤 의도도 없이 그랬는데 그래서 기분 나빠서 사직서를 써버렸어요. 조금 억울하죠. 저희 회사 회원 수첩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 회사의 회원 수첩에도 반드시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. 내가 만든 네트워크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. 여러분 혹시 인터넷 들어가서 다운라인 리포터 보실 수 있으세요? 보시면 내 파트너가 몇 점을 했고 이런 뭐 매출 상황을 볼 수가 있죠.
그런데 뭐는 못 봐요? 그분의 전화번호, 그분의 집 주소, 그분의 신상은 못 봐요. 내 다운라인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회사의 자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와, 억울하다. 네, 그러면 저희 네트워커끼리 뭉쳐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건 좀 바꿔라 이럴 수 있지만 사업자들끼리 너무 폐쇄적이잖아요. 이게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. 그래서 좋게 바뀌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. 제가 인스타그램을 봐도요, 그 시크릿 하시는 분들이 아실리로 많이 갔죠. 그런데 이제 그 아실리로 가면서 시크릿에 회원 등록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어떤 분의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거기에 문자가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. 당신은 몇 월 며칠부로 시크릿에서 회원 제적,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잘린 거죠. 통보를 문자로 한 것을 보여주더라고요. 후회는 없다 이러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. 회원 가입을 해서 나 혼자 쓰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다른 회사의 제품, 뭐 사업의 기회, 뭐 구매의 기회, 뭐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룹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건 반드시 내가 100명한테 얘기했어요. 그럼 100사람이 다 어우 그 회사 거 좋네요 이러지 않아요. 아니 우리 스폰서가 미쳤나? 왜 다른 회사 거를 권유하지? 그래서 고발합니다. 그리고 스폰서도 그것이 이제 본인의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좋게 볼 리가 없죠.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. 저희 그 파트너 한 분 중에서도 U라는 회사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요. 그래서 그분은 재판까지 갔습니다. 막판에 어떻게 됐을까요? 끝내는 패소했습니다. 정말 많은 돈을 버렸고요. 시간도 많이 소비를 했어요. 근데 다국적 기업들은 특히나 그 뭔 일을 하기 전에 변호사들을 상대로 다들 이렇게 자문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거는 어렵습니다. 회사들마다 그 규정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조금 루즈하게 이제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한번 소명을 한번 해봐라 이런 회사가 있어요. 저희 회사는 뭐 그렇게 엄격하진 않지만 소명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번 부릅니다.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겁먹고 지레 겁먹고 그냥 사기사를 써버리죠. 안 나가고 괜히 내가 무슨 죄 지은 것 같고. 그리고 또 요새 그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입니다. 암호화폐죠. 그쪽에 괜히 권유했다가 상당히 많은 봉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. 자, 회사도 그 재산권을 주장을 하면 이게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.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조금 억울한 감도 있지만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